안녕하세요. 사주이야기 179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팔자에 인수가 많으면 고독한 팔자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팔자에 인수가 많으면 고독한 팔자가 됩니다. 자, 인수가 많으면 왜 고독한 팔자가 될까요? 자, 일단 사주에 남녀공이 인수가 많으면 자식덕이 없습니다. 자, 자식덕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고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유로 사주에 인수가 강하면 자식덕이 없기 때문에 고독해집니다. 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분들 있죠. 여자분들은 인수가 강하게 되면 남편 덕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가 먹을수록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고독해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 인수가 강하면 왜 남녀공이 자식덕이 없는지, 여자분은 배우자덕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분 사주에 인수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인수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식상을 극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인수가 강하게 되면 식상을 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상의 힘이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여자분 사주의 식상이 뭐죠? 바로 자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여자분은 자식복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또 사주팔자에 여자분 사주팔자에 인수가 강하게 되면 사주팔자에 관이 있습니다. 여린 관이 인수를 생하면서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관이 인수를 생하면서 힘이 다 빠진다. 자, 관이 배우자죠. 여성분에게 바로 인수를 생하느라 힘이 빠져버린 관인 배우자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배우자덕도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사주에 여자분 사주 인수가 강하게 되면 자식복 배우자덕이 떨어져서 고독수가 있게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분 사주 있죠. 남자분 사주에 인수가 강하게 되면 역시 식상을 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의 힘을 빼버린다는 얘기죠. 관이 인수를 생하면서, 자, 남자분 사주에서 관이 자식이죠. 그래서 자식 기운을 쏙 빼버리기 때문에 인수가 자식운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식상이 있죠. 식상을 남자분 사주에서 자식으로 봅니다. 현대에서는. 왜? 옛날에는 자식을 키우는 게 여자 먹이었지만 현대는 남자도 육아휴가를 내면서 자식을 케어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에 관이 없는 사주팔자는 식상으로 자식을 보기 때문에 인수가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역시 자식복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사주에 인수가 강하게 되면 자식복, 여자분은 이성 배우자 덕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말년에 이렇게 자식이라는 것은 말년에 힘이 빠진 본인에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데 자식복이 없게 되면 그만큼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고독해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는 물론 보편적인 겁니다. 인수가 강하더라도 식상을 극하지 않는 그런 사주 형국에서는 자식복이 있는 사주팔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인수가 사주팔자에 강하다고 해서 자식복이 없고 여자분이 배우자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보편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잘 살펴가지고 이러한 자식 기운과 배우자 기운을 살피는 게 요령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김인현, 정묘월, 무인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자식복과 이분이 여자분이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이토, 연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임모간의 무토, 시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정화, 그 다음에 일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기토, 미토, 작은 비급,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서화, 큰 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비급과 인성이 강하게 자리해서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그 다음에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시지, 서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무재성인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지의 묘목, 작은 나무, 일지의 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묘목, 임목, 작은 나무, 큰 나무 뿐이죠. 네 편의 세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신강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은 묘목과 임목이죠. 이 나무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묘목은 정화를 생하고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되고, 임목 역시 사화를 생하고 사화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모두 임목, 묘목이 네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이 사주는 상대편이 거의 없는 최강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사주가 아주 최강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상격 사주가 됐죠. 나무, 불, 흙 세 가지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도 목과 토 세 가지가 용신이 되고, 희신도 목과 토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불, 흙으로 운기를 받아도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 자식복을 볼까요? 자식이 뭔가요?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의 식상은 쇠죠. 쇠가 어디 있나요? 사주팔자는 나와 있는 거 없고 사화안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이 쇠가 큰 쇠이기 때문에 지장간 안에 잘 보존되어 있어서 좋은 쇠인가요? 아니죠. 사주에 목생화를 받은 사화가 식혀질 물도 없기 때문에 상당한 불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열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사화 안에 있는 경금은 줄줄 녹기 시작합니다. 식혀질 물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자, 식상이 녹고 있다, 자식이 녹고 있다. 자식복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자식 낳기도 좀 힘든 사주가 되겠죠. 사주에 자식성이 줄줄 녹고 있고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보니까 자궁과 유방, 물이 얘기하는 것은 생식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자궁이 말라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자식 낳기도 힘든 사주팔자가 돼서 자식복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에 인성이 이렇게 또 때간까지 떼주는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상이 극을 당해가지고 사망해버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또 사주에 관성이 있죠. 나무는 건지 안 가요. 불에 던져져서 다 타버렸죠. 수생목도 안 되고, 그러니 이 나무들도 다 타버려서 이성 배우자운도 상당히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자식복과 이성 배우자운이 약해가지고 고독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역량은 대단하죠. 관인상생도 되고, 그래서 그거는 환경만 받쳐주면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배우자 덕과 그 다음에 자식 덕이 매우 떨어지는 사주팔자, 그리고 성격도 한몫하겠죠. 최강사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붙어있을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
생각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걱정이 많이 되죠. 불기운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물기운도 말라버리고, 그래서 생식기 쪽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주팔자는 자식복과 배우자 덕이 매우 떨어져서 육진덕이 없어가지고 말년 고독수가 좀 보이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사주도 보자고요. 임자년, 무신월, 계요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자식복을 알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역시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보자고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죠.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세기운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연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의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의 유금, 작은 쇠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이 제법 있죠. 임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신금 유금 큰 쇠 작은 쇠까지 내편의 세력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세 개로 오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간의 을목, 시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도 불이 없습니다. 무재성인 불이 한 점이 없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에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은 을목, 묘목, 작은 나무, 무토, 작은 흙 이렇게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월간에 있는 이 무토 있죠?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물을 토국사는 그런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밑에 있는 신금을 토생금을 하고 있네요. 토생금, 금생수, 관인상생으로 내편이 돼버렸네요. 가장 부담스러운 관성인 흙기운이 내편으로 돌았으니까 사주의 힘빨이 상당히 생기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상대편이라고는 을목과 묘목 이렇게 작은 나무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월간에 있는 무토가 관인상생으로 내편으로 들어와서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이 사주는 용신은 묘목 안에 간목 정도로 잡아주면 좋겠네요. 지장간에. 그리고 운기에서도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의 자식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식우를 보려면 남자분이니까 관성을 쳐다봐야 되겠죠. 관성은 무토가 있네요. 그리고 신금안에 무토가 있고, 자, 이 관성이 힘이 어떤가요? 이미 신금에게 토생금을 하면서 힘을 많이 뺏겼네요. 그리고 불기운이 없다 보니까 화생토도 못 받는 흙기운은 쇠에게 힘을 많이 뺏겨가지고 거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물기운을 흡수하다 보니까 역시 흙탕물이 되기 일보 직전도 되고, 아무튼 이 관성이 강한 사주의 신금, 그 다음에 유금 강한 인성에게 토생급을 하면서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자식성인 관성이 힘을 많이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다. 자식복이 많이 약한 사주네요. 그리고 이렇게 운기도 자식의 힘을 더 빼버리는 그런 운기로 가기 때문에 자식운이 매우 떨어지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도 자식운이 매우 약한 사주다 보니까 자식복이 떨어져서 고독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무제사주죠. 그리고 사주의
웅지에서도 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운도 매우 약한 사주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하고도 인연이 약하니 역시 고독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인성이 강해서 관성의 힘을 빼버리기 때문에 자식운이 약하고, 그리고 사주의 무제사주이기 때문에 이성 배우자운이 약한, 그리고 웅지에서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식운과 배우자운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고독해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팔자를 볼까요? 임술년 경술월 신사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는 인성이 발달되어 있지만 자식복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수가 발달되면은 인수는 식상을 치기 때문에, 극을하기 때문에 자식복이 없지만 이 사주같이 사주 형국에 따라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오행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이 신금 작은 새 조각으로 태어났네요. 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새나 새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이 4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새부터 찾아볼까요? 새는 월간에 경금 큰 새, 그 다음에 시간에 신금 작은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새, 월지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새, 일지 사화안에 경금 큰 새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새를 생해주는 인성인 흑을 찾아볼까요? 흑은 연지에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 월지에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이 제법 상당하죠. 경금, 신금, 큰새, 작은새, 술토, 큰흑, 광활한 대지까지. 이러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도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새가 생해주는 호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연간에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 안에 정화 적은 불, 그 다음에 월지 술토 안에 적은 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은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 묘목 작은 나무, 사화 큰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4편의 세력이 상당하니까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사화는 나를 극하는 호행이죠. 관성으로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술토를 생하고, 술토는 쇠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4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상대편 중 묘목도 사화를 새겨버리니까 거의 4편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러니 최강사주로 봐도 무방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의 인성이 상당히 발달됐죠. 술토, 그 다음에 사화안의 무토까지. 그러니 이 사주는 자식복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될 수 있는데, 사주가 아주 신강하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주를 갖다가 임수가 아주 시원하게 설을 하네요. 강한 사주를 토생금으로, 금생수로 시원하게 설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수가 아주 훌륭한 용신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억부로서 이 강한 사주를 설을 잘하고 있는 식상이 아름다워. 그래서 자식복이 있고, 이 술토가 물을 극할 것 같지만 극하지 않습니다. 경금 큰 새가 있기 때문에 토생금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생금을 하면서 토국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수가 건재한 물이 돼가지고 자식복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수가 조우 역할도 하죠. 이 임수를 손으로 가려보면은 화생토를 받은
이 흙들이 상당히 저열해진다는 얘기죠. 술토가 원래 저열한 흙인데 불기운까지 받게 되면 토생금이 잘 안 돼 버린다는 얘기죠. 열기운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관인상생으로 녹여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들을, 비겁들을. 그럴 수 있는 사주팔자가 됐는데 이 임수가 조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흙에 스며들기 때문에 열기를 식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임수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생금이 잘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조우옥불에서 임수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화도 이 술토에게 힘을 많이 뺏겨서 힘이 없어져야 되는데 묘목 작은 나무, 비록 간에 기별은 안 가지만 그래도 목생활을 받고 있고 이 술토가 저열한 흙이기 때문에 불기운의 힘을 많이 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화가 힘을 많이 뺏기지는 않기 때문에 사화도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화가 이렇게 사주팔자의 인성은 강하지만 식상이 용신이고 조우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좋아져서 이 식상은 여자분에게 자식덕이 되기 때문에 자식운이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성이 강한 사주팔자는 식상을 치기 때문에 자식복이 약한 사주팔자가 되어 있지만 사주 형국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주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주팔자에 인성이 많으면 고독한 팔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